안녕하세요. HSK 강사 윤효정입니다. 이번 달 7월 13일 4급 적중 특강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문제, 독해 1부분부터 볼 텐데요.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항상 품사와 뜻 정확히 기억나는지, 이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자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알아두신다면 답에 접근하기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A부터 한번 볼게요. A는 명사로 주어웨이, 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 B는 指, 동사로 가리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는요, 항상 길을 가리키다 해서 指路 같이 외워주세요 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해서 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붙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서 아, 얘는 동사고 길을 가리키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구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C는 부사로 千万, 절대 뭐뭐 하지 마라 라는 뜻으로 굉장히 자주 쓰이는 표현인데 이 아이는 뒤에 别 혹은 不要라는 부정적인 표현과 항상 붙어서 나오므로 같이 묶어서 외워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千万别, 千万不要 해서 꼭 같이 외워주세요. 절대 하지 마라. 그 다음 D는 商量, 상량은 동사로 상의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아이는 항상 4급에서 나올 때 和 뭐뭐와 혹은 跟도 뭐뭐와 라는 뜻이죠. 이런 아이들과 같이 세트로 자주 나와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랑 좀 상의를 좀 해볼게요. 和妈妈商量一下. 제가 남편이랑 상의를 좀 해볼게요. 我跟丈夫商量一下. 이런 식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세트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羡慕는 동사로 부러워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뒤에 보통 그냥 목적어만 누구누구를 부러워하다 나올 때도 있고요. 나는 부러워하다 그가 돈이 있는 걸 해서 뒤에 동사까지 나오는 형태도 가능하다는 거.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문제 풀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46번 한번 볼게요. 你以后爬山, 너 이후에 등산할 때. 그 다음 뒤에 볼게요. 别穿皮鞋, 신지 말래요. 가죽 신발을. 비에가 나왔어요. 비에 뭐뭐 하지 마라. 우리 요거랑 세트로 나오는 거 뭐 있다 그랬어요? 千万别, 千万不要. 요걸 외워두신다면 바로 답을 집어넣으실 수가 있겠죠. 절대 비에 穿皮鞋, 가죽 신발 신지 마. 穿双 신어야 해. 运动鞋, 운동화를 신어줘야 돼. 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47번. 真你라는 목적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동사 나올 자리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다음 동사 중에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얘도 동사였고 얘도 동사, 얘도 동사네요. 해서 한번 쭉 한번 뒤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这么快 이렇게나 빨리 就把签证 무엇을? 비자를 办好了 잘 처리를 했다니 정말 뭐하다? 가리키다 이상하죠? 정말 상의하다 이상하죠? 정말 부럽다. 비자를 이렇게나 빨리 처리를 했다니 답은 2가 되겠고요. 48번 볼게요. 실프, 실프는 기사님이라는 표현으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굉장히 많이 하긴 하는데 4급에 뭐 다양한 표현으로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기술만 가지면 다 실프라고 할 수가 있죠. 我知道 나는 알아요. 怎么走 어떻게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我给你 제가 당신에게 뭘 하겠대요? 뒤에 목적어 있네요. 루 앞에 동사 나오는 자리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길을 뭐하다 우리 아까 전에 한 것 같은데 指路 제가 당신에게 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B가 되겠고요. 49번 볼게요. 中国的 뒤에는 보통 명사가 많이 나오는 편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뒤에 한번 볼게요. 都坐满了 모두 앉았는데 만 가득 찼대요. 모두 다 중간에 무엇이 다 찼습니다. 가장 관련이 깊은 거 2개밖에 안 남았는데 품사가 다르죠. 얘는 명사로 자리였고 얘는 동사로 상의하다였고 그러면 남은 거는 좌석 자리라는 뜻이 될 거예요. 중간의 자리는 이미 다 찼어요. 只剩下 오직 남았습니다. 最后两排的了. 마지막 뒷줄, 마지막 뒤에 2줄만 남았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그래서 답은 A. 50번 我父母很喜欢 내 부모님은 아주 좋아하신대요. 我的女朋友 나의 여자친구를. 他们已经开始 그들은 이미 시작을 했어요. 뭘 시작한 거예요? 和我们 우리들과 뭐뭐를 하는데 뒤에 보니까 목적어 计划나왔네요. 결혼 계획을 동사 나와줘야겠죠.
우리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和 A 商量, 跟 A 商量, A와 상의하다 해서 이런 거 세트로 바로 보실 수가 있겠죠. 답은 D. 그래서 그들은 이미 시작했어요. 우리들과 상의하는 걸, 결혼에 대한 계획을 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해 1부분은 항상 품사하고 해석, 그리고 이 단어가 보통 중국어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주신다면 답을 금방금방 찾으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독해 2부분 한번 볼게요. 좀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 있어서 이제 나열을 이쁘게 해주셔야 되는데 독해 2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의할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대사들. 他, 我, 你 이런 것들 혹은 这, 那, 这里, 那里 이런 것들 이런 대사들 있는지 한 번씩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관련사 있는지도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관련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 因为 A, 所以 B 혹은 虽然 A, 但 B 이런 것들 있는지 확인을 해주신다면 빨리 답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보니까 타라는 대사 나왔네요. 우리가 이런 타 보면은 절대 앞문장이 될 수 없겠구나 아셔야 되고 요게 가리키는 게 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름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요거 먼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샤올리야 왕강 这个人 왕강이란 이 사람은 做事 일을 하는 게 太马虎了 너무 대강대강하더라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위에 거 볼게요. 这个任务 이 임무를 要是交给他 만약에 그에게 넘겨준다면 그 다음 我不放心 난 안심하지 못할 것 같아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왕강 这个人이 결국엔 타라는 여기서 여기로 이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마지막 거 한번 볼게요. 工作中经常出现 일하는 중에 자주 나와 출연해 뭐가? 各种错误 각종 잘못들이 자꾸 발생이 되더라 라는 표현이 나왔죠. 자꾸 일하는 중에 발생이 되는 거 너무 덤벙거린다랑 관련이 있겠죠. 그렇다면 답은 어떻게 돼야 돼요? B 먼저 나오고 너무 대강대강 하더라. 그 다음에 일하는 중에 자주 잘못이 나타나더라고. 그 다음 밑으로 가서 이 임무를 그에게 넘겨주면 나는 안심하지 못할 것 같아 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런 대사 나온다면은 한 번씩 쭉 보세요. 이 대사가 가리키는 대상이 누군지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신다면 답에 좀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 문제 더 볼게요. 우리가 조금 앞부분을 봤는데 우선 딴, 그러나 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C는 앞머리가 되기 힘들 거예요. 해서 A랑 B 중에서 한번 볼 텐데 A도 보시면 只好는 어쩔 수 없이 라는 뜻을 가진 부사죠. 해서 이것도 앞문장으로 좀 이상해요. B 먼저 한번 볼게요. 我本来想 나는 원래는 뭐 하고 싶었대요? 下班前 퇴근하기 전에 把材料 자료를 整理完 다 정리를 완성을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로 기억을 할 수 있는 관련사는요. 本来랑 딴이에요. 우리가 장문을 하실 때도 그렇고 중국인들이 말을 할 때도 그렇고 뻘라에 나는 원래는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하면서 이제 화제가 전환될 때 이런 표현을 굉장히 자주 쓰죠. 이걸 알고 있다면 나는 원래 정리를 일찍 하려고 했었어. 그러나 뭐 때문에 下午接到通知取签证 오후에 받았대요. 뭘 받은 거예요? 통지를 받았는데 取签证 비자를 가져가라는 통지를 받았대요. 所以 그래서 没有弄完 다 처리를 하지 못했어 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A로 가야겠죠. 只好 어쩔 수 없이 今晚加班了 오늘 저녁은 야근을 해야만 할 것 같아 라는 표현으로 이어진다는 거. 해서 이런 거 모르셨다면 꼭 기억을 해주세요. 本来 땡땡땡 하고 딴 세트로 자주 나온다는 거. 그래서 포인트로 잡고 이제 쭉 나열을 해주시면서 해석을 살짝 해보시면 바로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기억하시고 여기서 이런 관련사도 진짜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因为 A, 所以 B, A하기 때문에 그래서 B하다 라는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독해 3부분은 항상 질문 먼저 보시고 이제 지문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질문 먼저 볼게요. 跟平时比 평소와 비교해서 春节前 춘절 전의 상점은 어떻습니까? 춘절 전의 상점이 어떤지 우리가 이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밑에 한번 쭉 읽어볼게요. 更热闹, 더 시끌벅적하다. 关门早, 일찍 문을 닫는다 라는 표현 나왔고 C는 都在打折, 모두 할인을 한다 라는 표현 나왔고 东西更丰富,
물건이 더 풍부하다라는 표현이 나왔죠. 위로 올라가서 한번 답을 찾아볼게요. 중국은 很重视春节 아주 중요하게 본대요. 춘절을 중국인들은 往往 항상 在뭐 할 때요? 离春节 춘절로부터 还有一段时间时 약간의 시간이 남아있을 때 人们就已经开始准备 이미 준비를 시작을 했대요. 무엇을? 过年 새해를 맞이하는 새해를 맞이할 때 要用的东西 필요한 물건들을 이미 준비를 하기 시작한대요. 그 다음 这时 이때 这时的商店 이때의 상점은요 和超市 아이고 죄송해요. 이때의 상점과 마트는요 可比 무엇보다 平时 평소보다 热闹多了 훨씬 시끌벅적합니다. 답이 끝에 나오네요. 우리 아까 전에 봤었죠. 더 시끌벅적하다 해서 마지막 문장으로 답이 A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한 문제 더 볼게요. 밑에 거부터 在网购时 他网购时 그가 인터넷 쇼핑을 할 때 会怎么做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使用网名 인터넷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B는 选 선택을 한대요. 免邮的店 공짜 배송 무료 배송을 해주는 가게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C 跟店主 가게 주인과 聊天 수다를 떤대요. 그 다음 D 看别人的意见 본대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위로 올라가서 한번 찾아볼게요. 在网上购物时 인터넷에서 쇼핑을 할 때 我会先看看 나는 우선 먼저 본대요. 무엇을? 买过的人的意见 산 적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한 번씩 봅니다. 예를 들면 东西质量怎么样 품질이 어떤지 有什么优点和缺点 어떠한 장점과 결점이 있는지 그 다음에 뭐 한대요? 再决定买不买 다시 결정을 한대요. 살지 안 살지.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 아까 전에 나온 표현 나왔어요. 뭐 한다?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첫 문장만 봐도 답은 나오겠네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본다. 해서 답은 D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독해 끝부분이죠. 되게 긴 문장이 나오고 밑에 질문 두 문제가 나오는 유형. 요것도 항상 질문 먼저 볼게요. 说话人 말하는 사람이 여기인데요. 认为鸟怎么样 말하는 사람이 여기는 새는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한번 볼게요. 很安静 아주 조용하다. 그 다음 B 没耐心 인내심이 없다. 그 다음 C는 很聪明 아주 똑똑하다. D는 容易兴奋 쉽게 흥분을 한다 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위에서 한번 쭉 보면서 답 관련된 표현이 있는 데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有的人 어떠한 사람들은 이외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외는요 뭐뭐라고 잘못 여기다, 오해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항상 뒤에 나오는 일은 실제와는 상반된 내용이 나올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인데요. 鸟很笨 새가 아주 멍청하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런 게 아니겠죠. 여기까지만 봐도 사실 답은 이미 나왔어요. 뒤에 거 살짝 더 볼게요. 实际上 사실상 鸟不仅不笨 뭐말 뿐만 아니라 세트는 뭐예요? 하이랑 세트로 자주 나오죠. 멍청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相反 반대로 还很聪明 까지만 봐도 답은 정확히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C가 맞는 답이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鸟放吃的时 새가 먹을 거를 놓을 때会怎么做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라는 표현이 나왔죠. A부터 换地方放 장소를 바꿔서 둡니다. B 放在最高处 가장 높은 곳에 둡니다. C는 跟别的鸟一起 다른 새와 함께 둡니다. 그 다음 D 丢掉 버려버린대요. 不新鲜的 신선하지 않은 것들을 버려버린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우리 아까 전에 여기까지 봤으니까 이후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비로 예를 들면 有的鸟 어떠한 새들은 会把吃的东西 먹을 것을 放在 둔데 어디에? 이거 其他鸟不知道的地方 기타 다른 새들이 모르는 장소에 둡니다. 而且 게다가 还会또 뭐 한대요? 把东西 물건을 换地方放 장소를 바꿔서 두기도 한대요. 여기서 답 나왔네요. 그대로 나왔어요. 답은 A가 맞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뒤에 거는 더 이상 읽어볼 필요도 없겠죠. 이런 식으로 독해 3부분을 접근을 해주신다면 아무리 길게 나온다 그래도 금방금방 답을 캐치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쓰기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형용사 수러문을 먼저 볼 텐데요. 서술어는 보통 동사나 형용사를 서술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중에서도 형용사가 나오는 서술어 문장을 한번 쭉 볼 텐데요. 주어 나오고 형용사 서술어 나온다 하면 뒤에 목적어는 올 수 없다는 거. 그 다음 또 기억하실 점은 형용사 서술어 앞쪽에서 부사, 조동사, 개사가 앞쪽에서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다는 거까지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보면 관형어라고 적어놨는데요. 관형어는 주어는 보통 명사로 많이 이루어져 있죠. 대명사, 명사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명사를 꾸며주는 말들 보통은 떠를 사이에 써서 꾸며주죠. 이 앞에서 꾸며주는 말들을 갖다가 전부 다 관형어라고 부른다는 거. 그 다음 부사어는 이런 것들을 묶어서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부사어라는 것은 서술어를 꾸며주는 아이들을 갖다 부사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해서 이런 거 정도는 기억을 해주세요. 얘는 명사 꾸며줄 때 잘 쓴다는 거. 그래서 86번부터 한번 볼게요. 형용사부터 찾아볼까요? 르어나오, 시끌벅적하다. 요거를 중심으로 얘가 제일 마지막이 될 거예요. 나머지를 이제 조합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쭉 보니까 여기 양사 하나 보이네요. 양사 주어 뒤에는 주어라는 양사를 가지는 명사 찾아서 붙여주시면 좋겠죠. 여기 도시가 하나 보이죠. 이주어城市 하나의 도시 해서 도시사는 양사. 그 다음 또는 부사. 부사니까 형용사보다 앞에 요 자리에 나와주시면 될 거고. 다오초는 명사로 도처, 곳곳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주어로 밀어버리시면 되겠죠. 해서 답은 这座城市到处 이 도시의 도처, 곳곳은 모두 다 뭐하다? 시끌벅적하다 라는 표현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87번도 한번 볼게요. 시엔, 맛에 대한 표현, 짜다라는 표현의 형용사가 나왔어요. 그 다음 완, 여기도 양사 하나 보이네요. 그릇이죠. 그릇이랑 뭐랑 묶어야 돼요? 탕, 국이랑 묶어야겠죠. 해서 소고기 국이라는 표현이랑 묶으시고 这碗牛肉汤, 그 다음 특비는 부사로 매우 아주 특별히 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랑 묶어서 부사 다음에 형용사 나오죠. 답 나열하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这碗牛肉汤, 이 소고기 국은 特别, 특별히 咸, 짭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동사 소러문을 한번 볼게요. 우리 아까와는 다르게 서술어를 동사로 가지는 이런 문장을 갖다가 동사 서술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요거는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게 주어 나오고 그 다음 동사 서술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목적어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 아주 기본적인 걸로 我喜欢你 이런 거 많이 접하셨죠. 이런 거를 보면서 시환이 동사 서술어구나, 뒤에 목적어 가져올 수 있구나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처럼 부조개, 부사어가 앞쪽에서 꾸며줄 수 있다는 거. 모든 서술어는 부조개가 앞쪽에서 꾸며준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하시면서, 관형어는 뭐라 그랬어요? 주어나 목적어도 보통 명사로 이루어져 있죠. 이럴 때 가운데 생략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많이 쓰니까 이렇게 같이 기억하세요. 떠를 써서 앞쪽에 있는 아이가 이 주어를 갖다 꾸며줄 때, 얘는 목적어를 꾸며줄 때, 앞쪽에서 꾸미는 아이들 갖다가 관형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 88번 동사부터 얼른 찾아볼게요. 出来了, 나왔다 라는 동사를 중심으로 이제 나열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어랑 목적어랑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징은 부사니까 동사 앞에 나와야 될 거고, 下学期는 다음 학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떠는 보통 뒤에 명사 따라 붙어서 요 앞에 있는 게 꾸며준다는 거 나타낸다고 그랬죠. 요 떠들. 그 다음 课表는 수업 시간표라는 뜻의 명사죠. 그럼 이제 나열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명사를 갖다가 이어주는 표현, 요거부터 얼른 처리를 할까요? 부사 다음에 동사 나오는 거 이제 변함이 없으니까 한번 볼게요. 다음 학기의 수업 시간표가 맞을까요? 수업 시간표의 다음 학기가 맞을까요? 당연히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요거를 주어로 넣어버리시면 다음 학기의 课表 수업 시간표는 已经 이미 出来了 나왔다 라는 표현으로 끝이 날 거고요. 89번에 동사 어디 있어요? show. show는 사급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받다라는 뜻의 동사죠. 요거를 중심으로 이제 주어 목적어를 이제 나열을 해볼게요. 잘 보이는 거, 찡창은 자주라는 부사니까 이 앞에 놓여질 거고, 떠 보이네요. 떠 뒤에 명사 올 수도 있겠구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타얼즈 그의 아들이란 표현, 老师的 선생님의, 그 다음 表扬은 동사가 되고 명사가 되고 칭찬이라는 표현이죠.
그러면 우리가 묶을 수 있는 거 요거 이렇게 묶을 수 있겠네요. 선생님의 칭찬은 자주, 그 다음 봤다, 그의 아들,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어는 뭐예요? 그의 아들은 봤다 형태로 나와야겠죠. 얘가 주어. 그래서 他儿子 그의 아들은 经常 자주 受到 봤습니다. 무엇을? 선생님의 칭찬을 형태로 나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정도 보어. 보어라는 아이는요, 항상 우리가 서술어 뒤에 온다는 거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모든 보어는 항상 서술어 뒤쪽에 위치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서술어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보어다라고 해서 정도보어라는 표현이 이름으로 붙었는데요. 얘를 하나 외우시면 되게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는 말을 하는데 하는 정도가 어떤 거예요? 的很好. 말을 굉장히 잘한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말하는 정도가 아주 잘한다 형태로 기억을 해주시면 외우기가 편하실 거예요. 서술어 뒤에 항상 정도보어 위치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시에는 동사로 쓰다, 적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 떠 보이네요. 정도보어의 표시예요. 해서 쓰는데 쓰는 정도가 어떠하다 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 아까 제가 아까 전에 상급 강의를 하면서도 이게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위에 A, 위에 B는 정말 우리가 단골로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죠. A 하면 할수록 B하다.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좋다라는 표현이 마지막 떠 뒤에 정도보어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 남은 꽁주어 종지에 일 총결산이라는 표현은 주어로 넘겨주시면 되겠죠. 일 총결산을 쓰는데 쓰는 정도가 어떤 거예요?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좋다라는 표현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 부분을 갖다가 전부 다 정도보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쓰는 정도 표현해준다는 거. 그 다음 겸어문 한번 해볼게요. 겸어문이라는 것은 서술어가 되게 여러 개 나와요.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서술어가 여러 개 나오는데 이 서술어를 행하는 주체가 계속 다른 게 나온다는 거.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문장만 보면 我랑 타 내가 시키죠. 그에게. 그 다음 뒤에 거 한번 볼게요. 学汉语 중국어를 공부하는 건 누구예요? 그가 또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문장에선 목적어를 하고 뒷문장에선 주어를 겸한다 라고 해서 이 타를 갖다가 겸어라고 표현을 하고요. 겸어가 있는 문장이다 해서 겸어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해서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수러를 갖다가 이제 찾아주셔야 돼요. 실은 뭐뭐로 하여금 뭐뭐하게 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 쪽 보니까 여기도 서술어가 있네요. 유쾌하다, 愉快 라는 표현. 얘네들을 이제 떠올리시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으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 뒤에 나오는 서술어 뭐 나와야 돼요? 유쾌하게 한다가 제일 맞을 것 같아요. 能使人愉快 사람으로 하여금 유쾌하게 한다. 무엇이? 旅行이 맞겠죠. 마음은 이상하죠. 旅行이 주어. 여기 제일 앞에 나오는 주어가 될 거예요. 여행은 할 수 있다. 사람으로 하여금 유쾌하게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이 나는데 그럼 신칭 마음은 어디 들어가야 돼요? 사람의 마음. 요거 두 개 붙여주셔야겠죠. 사람의 마음으로 하여금 아주 유쾌하게 만든다. 다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행, 시켜요. 人心情 여기까지 보면은 SVO. 그 다음 뒷문장으로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다. 사람이 즐겁다.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되는 거. 요거를 갖다가 겸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 그 다음 92번 한번 볼게요. 祝贺. 祝贺는 축하합니다. 축하하다, 바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 또 동사 여기 또 하나 있네요. 考上了. 시험 봐서 붙은 거를 갖다가 考上 했다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나열해야 돼요? 祝贺你가 붙어서 나왔어요. 축하합니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나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쭈허에 대한 목적어는 이제 내가 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그냥 생략이 된 걸 거고 당신이 뭐 하는 거? 考上了 대학에 붙은 것을 축하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요거 다음에 요거 묶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리샹더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 보통 명사 따라 붙죠. 꿈에 그리던 대하 얘는 얘랑 묶어주시면 되겠네요. 의미상 여기 가장 맞죠? 나열해보시면 祝贺你 축하드립니다. 뭐를? 당신이 시험에 대학에 붙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라는 표현으로 얘도 요게 겸어. 그래서 겸어문 형태로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 받자문은 정말 단골로 나오죠. 받자문은 이 순서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주어, 그 다음에 요 아예 품사를 알아두시면 외우기가 편할 거예요. 우리 아까 동사 서술어도 그렇고 형용사 서술어도 그렇고 서술어 앞에는 부, 조, 개가 꾸며준다 그랬죠. 이것도 똑같아요. 부, 조, 얘가 개 부분인 거예요. 개사구. 개사구 나온 다음에 그다음 동사 서술어 꼭 나오고 기타 성분까지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 예제를 외우셔야 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我已经 나는 이미 把手 손을 어떻게 했대요? 씻는데 어떻게 씻었대요? 깐징러 결과 보어를 기타 성분으로 집어넣은 거죠.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해서 바는 을로 해석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개사구, 전치사구 자리에 온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빠 있네요. 앞에 타 있는 걸로 와서 타가 주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는 무엇을 해요? 명사랑 묶여서 구를 이루어줘야 될 것 같아요. 顺序 순서라는 명사 나왔고 写反了 쓰는데 거꾸로 썼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这两个数字的 뒤에 명사 붙을 수 있구나 하고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답은 이 두 개의 숫자의 순서 얘랑 묶고 요 명사가 요 뒤로 붙어야 되겠죠. 그 다음 동사 나오고 기타 성분 나오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把这两个数字的顺序 이 두 개의 숫자의 순서를 시에 동사 나오고 기타 성분 거꾸로 썼습니다. 나열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빼이자문 한번 볼게요. 빼이자문도 받자문이랑 문장 구성은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뜻이 완전 다르죠. 제가 괄호를 쳤다는 건 요것도 품사가 개사라는 뜻이고요. 발음은 빼. 해석은 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해서 A가 B에 의해 동사 기타를 당하다 해서 요것도 예제로 하나 외워두세요. 他已经 그는 이미 被我 나에 의해 拒绝了 거절을 당했다 라는 표현. 해서 꼭 외워주신다면 이것도 나열하기가 편하겠죠. 빼이 중심으로 여기 뒤에 보니까 농싱 깨워졌다, 깨우짐을 당했다, 깨움을 당했다. 그 다음 여기 보니까 명사 딱 있네요. 手机的响声 핸드폰의 울림 소리 미小姐 미 아가씨 나왔어요. 빼이자문 쓸 때 절대 틀리지 않으려면 많은 분들이 제가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할 때 빼이자문 쓰는데도 불구하고 A를 갖다가 무조건 사람만 집어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A는요. 무조건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당한 거 나온다고 무조건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틀릴 일이 전혀 없어요. A는 무조건 당한 거예요. 당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항상 동사 보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깨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깨움을 당한 것은 핸드폰 소리예요. 미 아가씨예요. 아가씨가 깨움을 당했겠죠. 그러면 얘가 A로 가야 돼요. 앞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답은 미小姐 미 아가씨가 被手机的响声 핸드폰 울림 소리에 의해 농醒깨움을 당했다 라는 뜻으로 나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비교문 한번 볼 텐데 B는 뭐뭐 보다 라고 해석을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A, B, B 한 다음에 형용사 나온다는 것까지 기초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다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이제는 좀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될 거. 비자문에 쓸 수 있는 부사는요. 요 세 가지밖에 없다고 꼭 기억을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헌, 페이창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절대 안 되고요. 끙, 하이짤 얘네들 전부 다 더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세 가지 부사만 넣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차이 정도를 갖다가 비교문 쓰실 때는 항상 뒤쪽으로 빼주셔야 돼요. 뭐 나는 그보다 한 살이 많다 하려면은 우리나라에서 한 살이 많다라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많다 한 살로 정확히 적어주셔야 된다는 거. 차이 정도에 자주 나오는 표현들을 제가 여러 개 적어놨어요. 이런 거는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고 이런 나열하면서 이런 거 딱 보인다. 그럼 아 이게 차이 정도겠구나 하고 바로 캐치를 해주셔야 돼요. 한번 볼게요. 比以前이 부분 이미 나왔어요. 이전보다 라는 표현 나왔고 瘦는 마르다 라는 형용사고 她的妹妹는 여동생, 그녀의 여동생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러면 B 뒤에 있는 B는 이미 나왔고 그럼 얘가 A가 되겠죠. 그의 여동생은 比以前 이전보다 그 다음 형용사 나오고 말랐다. 요거는 못하네요. 뚜얼러가 요 차이 정도. 훨씬 형용사하다. 훨씬 말랐다 라는 표현으로 나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 다음에 이제 쓰기 이 부분 볼 텐데 이게 단어를 갖다가 한 문장에 꼭 넣어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요거를 갖다 품사를 난 다음에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작문을 할 수가 있겠죠. 해서 샹씨는 보통 형용사 혹은 얘가 동사, 얘가 목적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마음을 다지게 하다, 상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해서 뒤에는 목적어 절대 올 수 없다는 거를 인지를 하면서 우리가 자주 쓸 수 있는 표현 很伤心, 非常伤心 이런 거 정도부사랑 세트로 써주시면 굉장히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점수를 좀 올릴 수 있는 포인트 하나 추천을 드리자면 사동동사 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S가 랑 N으로 하여금 VA하게 시키다 라는 뜻을 가진 요런 거 하나 문장 구조 그대로 외워주시고 한번 해볼게요. 타로 하셔도 되고 这件事 하셔도 되고 이 일이 그가 다 괜찮아요. 그가 让我 나로 하여금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伤心 넣어주시면 되겠죠. 매우 상심하게 했다 라는 표현으로 나열을 해주신다면 我很伤心 하는 것보다는 점수가 훨씬 높게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거는 하나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传真은 명사로 팩스 혹은 동사로 팩스를 보내다 라는 뜻으로도 사용을 하는데요. 보통은 그냥 명사로 많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야 세트로 쓰는 동사 같은 거 같이 적을 수 있겠죠. 파 하고서는 传真 하면 팩스를 보내다 라는 뜻이 될 거고 팩스 받기도 해야겠죠. 받으려면 show 쓸 수도 있을 거고 show 传真 하면은 팩스를 받다 라는 표현이 될 거예요. 요것도 요런 거 동사 세트 동사들 사용해서 적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하나 더 传真은 보통 一份 이라는 양사랑 굉장히 자주 세트로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양사도 같이 알아두신다면 이제 我发了一份传真 하면은 이제 완벽한 문장이 되겠죠. 이런 그냥 일반적인 문장 써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가짜문 같은 거 우리 아까 쓰기 일부분에서 했었죠. 이런 거 써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 몇 부의 팩스를 보냈다. 그 다음 기타 성분으로 누구에게 이런 거 적어주시면 좋겠죠. 해서 받자문도 한번 써보시고 여러 가지를 이게 자꾸 작문을 해보셔야 점점 느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수 올릴 수 있는 포인트들, 이런 것들, 이런 거는 꼭 传真이란 단어랑 세트로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항상 나오기 때문에. 해서 여기까지 이제 7월 13일 적중 특강 사급이 이제 끝이 났는데요. 우리 항상 시험 볼 때마다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나 아니면 답에 접근하는 방식이 항상 같기 때문에 이전 것까지 열심히 꼼꼼히 보셔서 모르는 부분 열심히 필기하셔서 좋은 성적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